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내생남녀 물리2 이제 파동에 대한 내용으로 접어들었는데요. 파동의 발생과 그 다음에 전파, 전달 여기까지 살펴보는데 사실 파동 부분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1에 들어서서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하죠. 이제 물리원에서는 주로 중요시하게 다뤘던 게 이제 정상파가 되겠고요. 파동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죠. 두 똑같은 파동이 서로 만나가지고 중첩되면서 일어나는 거, 스탠딩 웨이브라는 정상파. 그다음 물리2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간섭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 이 정도를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동이 뭐냐 하면은요, 파동은요 이거예요. 에너지 전달 방식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파동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인데 좀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에 방식에다 칠 거예요, 저기다가.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따로 다루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전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실어가지고 직접 그 물체를 이동시켜서 에너지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있고 포수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포수가 이렇게 해서 공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뭐니 이게 이렇게 에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을 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럼 투수가 공에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딱 포수 밑에 공이 딱 얹히는 순간 포수가 공 좋은데? 공 파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체 자체를 쉽게 말해서 뭐 직접 이동시키지 않고도 이 포수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파동인데 그래도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매질이 필요해요. 아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매질이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얘를 진동만 시켜도 에너지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줄을 잡고 있어요. 새끼줄. 그래서 투수가 얘를 예잇하면서 휘청하게 되면 줄이 휘청하면서 이렇게 한번 진동,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진동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이 지금 진동을 따라서 줄을 따라서 포수가 한번 휘청하는 이 진동을 얘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세게 진동하면 세게 느낄 거고요. 살살 진동하면 살살 느낍니다. 어떻든 간에 투수의 에너지를 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했는데 줄 자체를 예잇하고 던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질 자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영상 간단하게 재밌는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군인들은 제자리에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만 반복하죠. 군인 직접 뛰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진동에 의해서 지금 파동이 전달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 매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더라도 에너지는 전달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 파동을 이제 종류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횡파하고 종파를 잘 알아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딱 오자마자 막 지진파 배우면서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웠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횡파 종파를 잘 아는데 횡파 종파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역학파와 전자기파로 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횡파 종파보다는 이게 더 큰 분류예요. 그래서 파동이 있을 때 이 파동을 크게 역학파, 전자기파로 구분하는데 역학파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파동을 우리가 역학파라고 그러고요. 전자기파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차이를 아느냐. 그러니까 둘 다 기본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통점도 있지만 얘네들의 차이점이 이게 큰 차이거든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 봤던 투수의 줄 같은 게 이제 역학파죠. 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역학파도 종류가 진동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횡파, 종파로 나눠진다. 그래서 횡파에서는 우리가 물결파 혹은 이제 수면파라고 얘기하는 요 녀석이고요. 요건 이제 간섭에서 잠깐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역학파이면서 이 종파인 바로 소리입니다. 얘가 핵심이야. 이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에요. 이 녀석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지진파 피파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끝나면 이제 뭐 끝났어요. 뭐 이건 묻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횡파를 보게 되면 전자기파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횡파만 있어요. 여기는 종파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여기는 종파가 아예 없고요. 횡파만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빛이 되겠죠. 빛. 그 중에서 그러니까 빛도 이제 뭐 파장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애들이 있죠. 뭐 전파도 있고 뭐 엑스레이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 이제 테마로 넘어가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파동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좀 골치가 아팠었죠.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진폭이 있어요. 이제 파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파도 있지만 이 종파 역시도 보기 편한 횡파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횡파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사인파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했었거든요. 우리가 단진동에서 우리 물리투에서 공부했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운동하는 애 있죠. 이렇게 원운동하는 거를 우리가 투영해서 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요. 물론 위에서 아래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도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파동 설명할 때는 4개가 한 세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걸 한 번 진동했다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진동을 계속 하거든요. 띠용띠용띠용. 그걸 시간에 따라서 퍼뜨리면 위아래 가는 게 옆으로 퍼지면서 가게 되면 이쪽을 이제 시간으로 잡게 되면 얘를 이쪽을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어당기면 위아래 하는 게 끌어당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뭐 각속도를 표현하면 2파이 여기 그렇죠? 오메가는 2파이 F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진동수 나오고 이런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진폭이란 건 뭐냐면 요 지금 여기 변이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거리예요, 거리. 쉽게 말하면 거리인데 진동 중심에서부터의 최대로 간 거리들을 우리가 진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제일 꼭대기인 점, 제일 진동 중심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여기 마루라고 돼 있죠? 잘 안 보입니까? 자, 여기 보면 마루. 그다음 밑으로 제일 멀리 가 있는 거 우리가 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중심에서 골까지 거리가 진폭이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진동 중심에서 그래서 마루에서 골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이가 아니라 항상 중심에서 얘기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파장이에요. 파장은 뭐냐면 한 파동 4개가 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 한 바퀴 도는 거고요. 한 번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거리를 우리가 뭐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예요, 거리. 쉽게 말하면 파동의 이동 거리. 단위도 미터라고 몇 미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이한 점을 잡아가지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를 하나의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4개가 한 세트가 되면 어떻든 간에 하나의 파동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이것도 하나의 파동이고요. 여기서 출발하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이고요. 여기서 출발했으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를 잘라서 보게 되면 똑같은 녀석이 계속 반복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 그러고 주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주기라는 거는 기준이 뭐냐면 1회 진동하는데 자 요거를 좀 쓰겠습니다.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건 주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진동수는 뭐냐면 이거는 봐봐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라고 정의하는데 재밌는 게 얘네들을 딱 보게 되면 서로를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 얘는 이 횟수가 있고 여기 횟수 그죠? 1회 여기 시간이 있고 초라는 1초라는 가장 1이라는 기본을 잡아서 서로를 어떻게 되냐면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주기라는 게 진동수의 역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반대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파이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단진동에서 공부했었지만 2파이의 주기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F의 역수가 이제 주기가 되니까 진동수의 역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파동의 속력을 한번 보게 되면 속력이란 건 그대로예요. 우리 여기다 한번 나타내면 이 속력 빠르기란 건 뭐죠? 얼마만큼 거리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이동을 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파동에서 거리는 뭐냐면 파장이거든요. 시간은 뭡니까? 주기예요. 이게 다예요.
끝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속력에 대한 거, 얼마만큼 빠르냐, 그거에 대한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주기분의 1이라는 게 뭐였냐면, 진동수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주 쓸 거거든요. 요거의 얘기를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장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걸 보폭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달려가는 보폭. 그 다음에 요 진동수라는 거는 이건 발을 얼만큼 빨리 움직이느냐, 뭐 템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선생님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린다고. 그래서 얘가 빨라지려면 이 지금 이 쉽게 말하면 보폭을 널찍널찍하게 가게 되면 똑같은 템포로 걸어갈 때 종종 걸음보다는 널찍널찍하게 간다면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반면에 보폭이 똑같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템포를 빨리 가면 천천히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가면 파파파파 가게 되면 속도 빠르다. 보폭도 넓으면서 뭐 템포도 빨리 가다 진동도 빨리 하면 당연히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파동 속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또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유튜브 채널에 요 파동 기본 연습들, 아주 기초적인 연습, 특히 파동 그려보면서 다음 파동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선생님이 그 동영상, 요 동영상 설명에다가 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자신 없잖아요. 꼭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학교 때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또 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이 내용이야? 그때 이걸 왜 몰랐지? 이럴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물어보잖아요. 우선 여러분들 옛날 기억 때문에 겁부터 나요. 그러면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겁부터 나게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되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파동의 두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얘가 위치가 돼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돼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 지금 변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돼 있으면 얘가 하나의 스냅샷을 찍어 놓은 것 같이 딱 이게 요 자체 요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은 거고 이거는 사실 어느 한 진동면이 어떤 동영상처럼 계속 진동하는 패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현재 위치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파동이 이루어진 요 거리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루와 마루 사이 요 거리가 파장을 이룹니다. 거리가 되는 거고 시간이면 요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진 거 하나 둘셋넷 여기서 마루와 마루까지가 이게 주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래프에서는 주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이만큼이 파장이에요. 만약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하나 둘 셋 넷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요 거리가 이제 파장이 되는 거고 주기 몰라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도 4개가 한 세트. 자,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이죠. 이만큼의 길이가 뭘 얘기한다? 이게 주기를 나타내는 거지. 여기선 파장이 얼마다? 몰라요.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게 무조건 마루와 마루가 보이면 여기가 이제 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파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으면 이거는 이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인 주기만 알 수 있어요. 되겠죠? 이걸 좀 주의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파의 속력 변화 해가지고 지금 음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면 역학파 중에서 종파를 다루겠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나가면 뭐 기체 이런 거 없잖아요. 공기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음파의 속력 변화 보겠는데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한다. 이 매질이 지금 이 파동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액체 기체 중에서 음파가 가장 소리가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체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고체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매질이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물질의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뭐 진동을 하면서 이웃 원자들한테 이걸 어떤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전달해주는 애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면 있을 거면 확실히 있어라. 고체처럼 빡빡하게 있는 애들하고 기체처럼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애들하고 누가 더 전달 잘하겠어요? 얘네들이 전달 잘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는 소리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가 더 에너지 전달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이제 딱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밀합 매질이 있고 소합 매질이 있어요.
여기서 정의합니다. 밀한 매질을 뭐라 그러냐면 누가 밀하다, 누가 소하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얘네들을 비교해 봤을 때, 두 매질을 비교해 봤을 때 파동의 전달이 느린 매질이죠. 이걸 밀한 매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도, 전달 속도가 빠른 걸 우리가 소한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쵸? 여기 빠른 거, 빠른 거, 빠르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전자기파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전자기파, 즉 빛이라는 것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음파 같은 경우는 고체 매질일수록 훨씬 소리가 전달 잘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기파는 뭐 굳이 얘기하면 기체에서가 전달이 제일 잘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없는 데에서 전달이 제일 잘 되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역학파라는 녀석들, 이 음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매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전자기파는 없어도 된다며. 없어도 전달 잘한다고. 근데 얘네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없어도 전달되는데 얘네들이 막 여기 주변에 차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없는 애들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좀 없는 애들이잖아요. 여기는 빡빡한 애들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전달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까 그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역학파와 전자기파의 그 파동으로서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을 구분하는 걸 많이 묻는다 그랬죠.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굴절도 공부하겠지만 공기 중에서 만약에 자 이쪽이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속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속도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이게 자 지우개 엿 그렇 뭐니 좋습니다. 얘가 이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가서 직진하려고 그러다가 매질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매질을 바뀌다 보니까 얘가 속도 변화가 생겨서 굴절이 돼요. 그럼 이것도 굴절이고요. 이것도 굴절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빨라지고 어떨 때는 느려지냐. 이제 굴절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얘가 느려지고 얘가 빨라진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매질이라고 해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느려진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기보다는 물이 훨씬 더 빡빡한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느린 매질이라 해서 빛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해요. 근데 반면에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다가 물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얘가 더 이게 밀도 있는 애들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역학파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질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더 빨라지거든요. 되겠죠?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리 입장에선 공기가 무슨 매질이 돼요? 위부터 쓸게요. 공기가 무슨 매질? 여기보다 여기가 빠르니까 여기가 느린 매질이 되죠. 이쪽이 물이 빠른 매질. 그래서 공기가 뭐냐면 소한 매질이 돼요. 반면에 소리 입장에서 물은 뭐가 되냐면 밀한 매질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반대로 썼잖아요. 반대로. 자, 소리가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빠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밀한 매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소한 매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요걸 갖다가 소도 못 쓰냐 이제는. 자, 빛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죠. 그러니까 공기가 소한 매질이 되고 어떻게 물이 밀한 매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역학파 소리 같은 경우 매질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파동에 결과적으로 캐릭터는 뭐냐면 매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매질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파동의 속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뛰어가겠느냐 걸어가겠느냐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되겠죠? 근데 역학파의 매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매질이 바뀐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매질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매질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 우사인 볼트 선수 이렇게 두 명을 비교해 보잖아요. 얘네들 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우사인 볼트가 되거나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에서는 뭔 일을 하더라도 뭔 짓을 하더라도 파동의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질이 여러분이라는 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100m 달리기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m 달리기 예를 들어서 30초 막 이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30초는요. 여러분의 어떤 캐릭터예요. 여러분이 별 뭐 방법을 달리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내가요. 야, 좀 달리기 방법을 달리해서 이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보폭을 넓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운동량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넓히면 이 템포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만약에 보폭 넓히면서 진동수도 높일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30으로 뛰었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었거든. 그래서 얘가 늘면 얘가 줄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반면에요. 그러면 이거 보폭을 넓히니까 진동수가 늘니까 진동수를 한번 넓혀보자. 내가 높여보자. 빨리 발검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보폭이 줄 수밖에 없다니까. 얘도 하면서 얘도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항상 여러분의 속력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사인 볼트는 뭐냐? 우사인 볼트가 이제 은퇴했죠? 그 양반이 그 친구가 뭐 친구 양반 다 나오네. 그 선수가 처음에 200m인가 400m 하다가 얼떨결에 100m로 전환했다가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자기 기록 못 깨고 은퇴했어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사인 볼트도 뭐냐면 자기가 볼폭을 넓혀보죠. 높여보죠. 이걸 길게 하잖아요. 이게 템포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템포를 높게 하죠. 이게 떨어져요. 물론 우사인 볼트하고 여러 번은 비교해보면 우사인 볼트가 빠르지.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똑같아. 얘네들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로 봤을 때 이건 똑같은데 우사인 볼트는 운동량이 여러 번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서 템포도 훨씬 크고, 그렇죠? 파장도 이 보폭도 훨씬 길게 잡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번보다 속도가 예를 들어 이게 9.78초였나 그 친구가 어떻든 이러한 100m 속력을 기록을 가질 수 있는 게 얘네들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 사람 자체만으로도 얘가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템포를 높이죠? 그럼 보폭이 줄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폭을 넓히면은요 템포가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기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속력이 완전히 갑자기 여러분이 뛰다가 우사인 볼트가 됐다면 사람이 바뀌듯이 아예 사람이 이렇게 바뀌듯이 매질 자체가 바뀌어야 돼. 아까 그림도 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림도 봤지만 어떻게?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응? 이런 식으로 매질이 바뀌어야지만 속력이 변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걸 잘 잡아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그럼 속력은 어떻게 변하느냐? 굴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거예요. 매질이 변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뭐가 변하냐면 속력이 변하거든요. 그때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항상 열심히 뛴다고. 항상 열심히 뛰어. 근데 매질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갔어.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물이니까 덜 뛰어야지 이게 아니야. 항상 템포는 가져가는데 공기 중에서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보폭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뻑뻑하기 때문에 보폭을 넓게 못 잡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막 뛰다가 거꾸로 입으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공기 중으로 나왔어. 그럼 뻑뻑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공기 중으로 나오니까 보폭을 똑같은 템포를 유지하더라도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거야. 응? 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속력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라는 거는 매질이 바뀌어도 항상 불변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걸 구분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질이 바뀌었을 때다. 하지만 진동수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의 변화가 속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시당초 파동을 만들 때 그 진동하는 그 템포 있잖아요. 그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진동을 따라서 파동은 전파돼 나갑니다. 한 번 만들어져서 출발한 파동은 진동수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를 바꾸려면 애시당초 만들 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진동하다가 천천히 진동한다. 그럼 처음에는 막 진동하다 그 다음에 오는 파동은 이제 이렇게 진동한다면은 천천히 진동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진동 자체를. 그래서 파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진동수예요. 진동수. 이게 파동의 근원입니다. 근원. 왜 이걸 화살표를 그려? 이게 근원이야, 파동의.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투수 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진동했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게 새끼줄이었어요. 근데 쇠사슬 줄로 바꿨어. 매질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10번 진동하던 게 막 1000번 진동하고 막 2000번 진동하고 이런 미친 짓은 안 한단 말이야.
진동은 똑같아. 대신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 때문에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기체 매질로 우리가 정해놨을 때는 또 요거랑 관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파 속력은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각해보면 충분히 좀 납득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얘네들이 전달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일로 가서 전달해주고 해야 되는데, 얘들이 마구 날뛰게 되면 훨씬 더 전달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 그 연력학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2분의 3 KT로 놓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거 저기 기억 날 거예요. 뭐 이거 자체가 뭐 확실하게 안 나더라도 아 이런 거 했던 게 기억나겠죠. 그럼 이제 평균 속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3KT에 M 밑에 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이제 평균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마구 날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전달 잘해주는 거고, 질량이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얘가 묵직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속도가 줄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기체 매질에 쉽게 말하면 이게 기체 매질에 온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추가해서 뭐냐면 질량수. 그렇죠? 질량.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그러죠. 기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분자량, 이게 이제 질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질량에 해당하는 거. 요게 작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파 속력은 빨라진다. 그렇죠? 마구 날뛰는 그런 매질이 됐을 때 훨씬 전달을 잘 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줄에 대한 파동을 얘기했어요. 현에 대한 거. 뭐 기타줄 이렇게 묶어놓고 얘를 띠용 흔들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파동이 만들어지죠. 아까 봤던 이제 투수와 포수 얘기 같은 건데, 줄을 당기는 텐션이 커질수록 훨씬 얘네들이 팅 했을 때 흐물떡 한 게 아니고 텐션이 빡빡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줄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아주 힘있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줄의 질량이 작을수록, 이거 아까 기체 분자량하고 똑같죠. 너무 무거워. 살짝 튕겼는데 이게 고무줄이면 띠용 하고 튕기겠지만, 이건 쇠사슬 줄이야. 톡 튕기면 어떻게 돼? 뭐 했니? 막 이러면서 아무 변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줄을 당기는 텐션 클수록, 그 다음에 줄의 질량이 작을수록,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체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줄이면 고체, 요 차이뿐이지. 그래서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이 빨라진다.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파동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결파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수심이 얕아질수록, 그죠? 물결파의 속력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변가가 있어. 어머 자기야 우리 막 놀러 왔어 하면서 놀러 왔는데 이게 파도가 치잖아. 이게 파도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물결파가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되면 이 뭐니 그림이 밑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되고 점점 얕아지죠. 아무래도 바다가 들어갈수록 깊어지잖아. 얕은 곳이 갈수록 물결파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찰랑찰랑 부서지니까 뭐 낭만도 얘기하지. 오면 올수록 더 빨라져. 그럼 어떻게 돼? 야 자기야 막 뭐 자기야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오면 올수록 파도를 보는 순간 야 뭐 좀 이상하다 이상해 하면서 으악 하고서 으악 이러면 안 되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수면파, 이 물결파의 속력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빠르고 얕은 곳에서 느려요. 그럼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수면파건 물결파건 뭐 같은, 수면파건 물결파건 같은 거잖아. 얘네들은 뭐예요? 역학파라고. 매질이 있어야 돼. 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물. 그럼 얘네들이 전달해줄 애들이, 이왕 전달해줄 거 어떻게 돼? 얘네들이 양이, 수심이 깊다란 건 물의 양이 많은 거죠. 그래, 전달해주는 애들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많을수록 어떻게? 잘 전달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매질에 따른 속력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학파랑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 요 화면을 한번 보고 선생님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위쪽을 보면 여기 보면 미케니컬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역학파예요. 그래서 보면 매질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 매질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군인들처럼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이쪽 디렉션 방향으로 전달되는, 이게 바로 역학파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전자기파는 어떻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느냐? 뭔가 진동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하나의 요인이 더 있어요.
여기 보면 E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E라는 게 E 필드를 얘기하고요. B라는 게 B 필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었어요. 우리 전자기 유도 공부했지만 전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자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자석이 되고 이 변하는 자석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유도 전류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장은 변하는 전기장은 변하는 자기장을 유도하고 변하는 자기장은 변하는 전기장을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다른 어떤 건 물질적인 매질이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을 서로를 매질로 삼아서 얘네들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서로 수직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잘 봐요. 빨간색의 전기장이 증가할 때 최대로 증가할 때 자기장도 최대가 되고요. 전기장이 최소 어지럽죠. 계속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최면에 걸리는 것 같은데 가끔 딴 데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쓰러져 자면 안 되잖아 하다가.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 전기장 최대일 때 자기장도 최대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최소일 때 자기장도 최소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얘네들이 서로 자기네들을 매질로 삼아서 전달하는 게 바로 이게 전자기파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빛의 진행 방향하고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역학파는 지금 이 진동하는 매질 있죠. 동그랗게 그려진 얘네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전달이 쉽게 말하면 파동의 속력이 결정됐어요. 어떤 진동을 하냐 어떤 보폭으로. 그래서 여러분이냐 우사인 볼트냐 이런 식으로. 근데 얘 빛은 여러분들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는 거 들어봤죠. 그렇죠? 들어보면 안 되지.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바뀌려면 결과적으로 매질이 바뀌어야지만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빛은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란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매질 자체가 바뀌질 않는다고. 지네들끼리 서로 교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단지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는 짧아져야 되고 얘가 짧아지면 얘가 커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엑스레이냐 요 에너지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파장 분포에 따라서 그렇죠? 요게 종류가 나눠지는 거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게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얘도 말이죠.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이 일정한 빛의 속도를 가진 애가 다른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간다고 하면 느려져요. 혹은 진공에서 이제 빛의 속력인데 얘가 공기 중으로 가도 또 느려지고 또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거꾸로 빨라지고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속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파동 자체 속도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외부 요인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빛도 굴절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바로 이 매질이 바뀌어서가 이 자체를 진동하는 매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 매질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부 쉽게 말하면 얘네들 전달하는 이 매질 자체가 바뀌었을 때 변한다는 거.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이먼스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동의 진행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호이겐스라고 했어요. 호이겐스의 원리. 사람 이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자, 어떤 보면 이제 파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파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나 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동 진행 방향의 수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력성 공부하거나 그쵸? 이런 거 우리 자기력성 공부했을 때 등전이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진행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에 쉽게 말하면 자, 선생님 이제 입체로 그릴게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이제 3D로 이렇게 그리게 됐을 때 요때 보면은 여기 높은 데가 이게 이제 마루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이 고림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마루 그 다음에 여기가 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이때 여기 보면 마루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마루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바로 파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진행 방향의 수직이라는 게 뭐냐면 파동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 파면을 그렸을 때 그때 진행 방향은 여기다 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우리 중학교 때도 공부했던 빛의 굴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법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해서 꺾이죠. 자, 파동 색깔 좀 바꿀게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요 진행 방향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 그린 것처럼 파동이 막 이렇게 왔을 때 요거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걸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게 있었거든. 이렇게 선으로. 기억나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 이게 이제 파면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편한 게 요 길이가 파장이에요. 이게 파장. 그쵸? 이게 파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던 김에 이것도 설명할게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갔을 때 느려지잖아요. 예를 들어 음파 같은 경우, 아니 저기 빛 같은 경우. 그럼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느려지는데, 느려지는 걸 우리가 파면을 나타내면 쉬운 게 이게 하나의 파장이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파동의 이 속도라는 게 이런 건데, 얘는 매질이 바뀌어도 주변의 매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속도 변화가 없어요. 얘가 느려지려면 파장이 짧아져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속도가 느려지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만 봐도 요 파면들의 간격이 넓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좁아진다. 요 파장이 짧아진다. 그럼 아, 얘가 느려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환 매질이구나. 만약에 여기가 공기였다면 아래쪽은 물이었구나.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파면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또 편리함이 또 있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이언스의 원리는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위상이 같은 점에 연결한 선이란 면은 파면이고, 자, 하이언스 원리 여기잖아. 자, 파면은 전파원들이 만들어낸 구면파의 접선에서 말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파동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파동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파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이것도 한번 다시 할게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어. 이렇게 파면을 그렸는데 이거를 이제 3D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쵸?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마루 마루, 여기서도 마루 마루 마루,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해가죠?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전파원에서 점을 딱 여기 물결파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점을 딱 찍으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만들었다 하면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또 하나, 여기 있는 지금 파동의 요 파면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파원이 돼서 또 다른 파동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만들어내고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또 만들어진 애들이 또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든 건데, 요것들의 접선을 연결한 게 바로 새로운 파면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빠글빠글하게 그냥 수없이 많이 막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아이 소리가 뭐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선을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간다. 이거 너무 쪼잔하지 않니? 그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전파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전파되는 원리를 설명한 게 바로 하이먼스의 원리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파되는지를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되겠죠?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파동의 중첩인데요. 서로 파동이 만나면 서로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합성파의 변이는 중첩되는 파동의 변이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자, 하나의 파동이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흰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는 이거보다 진폭이 좀 낮네요. 그렇죠? 이런 파동이 진행하고죠. 얘들이 만나게 돼서 겹치게 되면 진폭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겹쳐져서 이제 합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성파, 합성된 파동의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첩되는 파동의 변이 합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게 진폭을 갖게 되면 요거랑 요만큼의 변이가 오히려 빠지죠.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요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첩의 원리라는 것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독립성이죠. 파동의 독립성. 이건 뭐냐면 서로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중첩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지나치면 원래 모양과 속도를 유지함. 이게 쿨하다는 거야. 만나서 지지고 볶고 뭐 서로 돕기도 하지만 서로 싸우기도 해서 막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가면 서로 쿨하게 자기 가던 길을 간다. 이게 바로 파동의 독립성입니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물리 2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첩을 했을 때요. 서로 겹쳐게 됐을 때 진폭이 커지는 부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폭이 커지는 부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은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자, 요런 파동과 요런 파동이 딱 만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진폭이 지금 같잖아요. 이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같은 방향이잖아요. 진폭이. 그래서 얘들이 보강이 돼서 진폭이 훨씬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아래 골 쪽으로도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같을 때는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 얘기인데 이제 위상이 반대예요. 여기는 마루가 될 때 여기는 골이 되는 이러한 상황. 두 파동이 겹치게 되면 얘네들이 상쇄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 진폭이 줄어드는 거. 그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위상으로 중첩이 됐을 때 진폭이 커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위상으로 중첩됐을 때 진폭이 작아지는데 만약에요. 얘가 지금 여기 진폭이 완전히 똑같죠. 똑같게 된다. 이 뭐야? 이렇게 똑같게 된다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A파하고 B파가 완전 똑같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 남는 게 없이 완전히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완전 상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파동의 간섭 중에서 수면파의 간섭문제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 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 간섭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는 뭐 복잡하게 안 배워요. 그냥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달리 해석을 하거든요. 뭐 입자도 파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여기 이제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어요. 지금 두 개의 수면파라고 해가지고 여기 물결파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위상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타임 딜레이를 주고 찍는 게 아니고 통통통통 둘이 동시에 이게 찍게 되면 위상이 동일한 그런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되겠죠? 그런 파동에 대해서 퍼지는 걸 이제 파면으로 나타내는 게 요 이제 모식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앞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파동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파면만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자 이렇게 퍼져 나가. 참 진짜 못 그리네. 자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계란 후라이도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마루, 그 다음 또 마루, 또 마루, 또 여기서도 또 마루, 마루, 마루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여기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골드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실선이 우리가 마루라고 한다면 요 골드를 연결한 부분 그것들이 점선으로 표시한 게 아주 엉망진창이구나. 엉망진창이야. 자, 이게 난 태블릿 진짜 못 쓰겠어요. 뭐 칠판 글씨도 엉망이지만 이건 더 엉망이야, 더 엉망.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골드를 나타낸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지금 뭐 골, 마루, 그다음에 골, 마루, 골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자, 여기도 골,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겹치다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앞서도 봤지만 자 이렇게 겹쳤어. 자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같은 위상이에요.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2배로 커져요. 같은 파동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반면에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이 반대라고 하면 얘들이 합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완전히 상쇄가 돼서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보강이 되려면 같은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들이 만나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마루와 골이 만나고 골과 마루가 만나면 상쇄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면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요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요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쪽 다음 파동의 점선과 여기 점선이 만나는 요 부분도 바로 보강이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보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보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마루만 보강이고 골은 보강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얘도 보강이에요. 상쇄가 이거지. 그럼 여기도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 라인 있죠. 이걸 또 왜 또 이렇게 또 달라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항상 보강 간섭만 일어나요.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파동 S1에 의해서는 지금 골인데요.
지금 S2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상쇄가 됐어요. 야, 너 반대로 하지 않았니? 이걸 동그라미라고 이걸 X로 하면 좋잖아. 상쇄니까. 참.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아유, 이런 센스가 그냥, 응? 자,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자, 여기를 또 그래. 또. 항상 X를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 여기 보강. 대신에 여기는 보세요. 자, 이쪽 라인. 여기는 지금 여기 골, S1에 대해서 골, 그 다음에 S2에 대해서는 마루기 때문에 상쇄예요. S1에 대해서는 마루고, 그 다음에 S2에 대해서는 점선이죠. 골이기 때문에 상쇄. 여기 상쇄하다 보면 얘가 상쇄가 돼요. 되겠죠. 이쪽 라인도 보면은, 자, 이쪽 라인 어떻게 되냐면, 골골 보강, 그 다음에 마루마루 보강, 그 다음에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 여기 골골 보강에서 이쪽은 또 보강. 이쪽 라인 보게 되면 지금 S1에 대해서는 마루, 그 다음에 S2에 대해서는 골 이렇게 되니까 여기 상쇄. 여기도 S1에 대해서는 골, 그 다음에 S2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마루기 때문에 골 돼서 여기가 상쇄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요 라인 따라가면 여기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해서 보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상으로 때렸을 때 두 개의 지금 물결파를 만들었잖아요. 얘들을 보게 되면 이쪽 라인에 보강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상쇄가 되는 곳이 생기고 보강, 즉 보강 상쇄 보강, 그 다음에 여기도 보강부터 시작하면 상쇄 보강, 이렇게 보강 상쇄 보강,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결파 그림을 봤을 때 밝은 부분이 보강, 여기 어두운, 여기 밝은 거와 밝은 거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 밝은 거와 밝은 거. 잘 보이나요? 선생님 여기다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어디 할까요? 여기 이렇게 밝은 거가 있고 밝은 거가 있고, 이 중간에 어두운 부분 있죠? 이 밝은 거와 밝은 게 여러분들 보강이고 어두운 부분 상쇄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 라인이 보강이에요. 이렇게 보면 징그럽게 빨래판처럼 생긴 거 있죠? 이쪽 라인은 다 보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틈이 보면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비어있는 부분, 이게 상쇄예요. 그 다음에 징그럽게 생긴 빨래판 여기가 보강, 그 다음에 여기가 상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선생님 그리면 이쪽 라인이 보강이고요, 이쪽 라인이 보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이 상쇄, 여기가 상쇄, 여기가 상쇄, 나머지는 보강, 여기 상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두운 부분은 뭐냐?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물결판을 만들고 나서 위에서 빛을 쪼여가지고 이걸 이제 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지는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고 한번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빛을 쪼여요. 빛을 이렇게 쪼이는 거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작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강 간섭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보강이고 여기도 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빛을 쏴지거든요. 빛을 이렇게 쏘게 되면 얘가 뭐냐면 오목, 지금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중앙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볼록 렌즈가 빛을 어떻게 되냐면 모아주거든요. 빛이 모이니까 여기가 밝은 거예요. 빛의 양이 많으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밝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강이거든요. 이건 골골 보강인데 여기서 빛이 들어오죠.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목 렌즈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볼록 렌즈, 빛 입장에서 볼록 렌즈지만 이게 오목 렌즈에서 얘는 빛을 퍼뜨려요. 그래서 여기가 빛이 없어요. 힘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밝은 부분이 되고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 돼서 이 부분도 보강 간섭인데 어두운 보강 간섭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 하얀 줄무늬가 있는 데가 밝은 보강 간섭. 이렇게 마루마루라고 한다면 중간에 껴있는 것도 뭐냐면 이거는 상쇄 간섭 아니에요. 상쇄 간섭이 이 라인이라니까. 보강 간섭인데요. 골골끼리 보강된 보강 간섭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체크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경로차에 따라 이제 간섭 무늬의 밝기를 우리가 일반화하는 걸 좀 살펴볼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경로차.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하고 만나게 됐을 때 여기서는 지금 보강 간섭이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린 것대로 하면. 이걸 이제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 매번 이거 해가지고 어지럽게, 우리가 무슨 저기 체면술 걸리는 것처럼 막, 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요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강 간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 한번 보강 한번 살펴보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간다고 해보죠. 똑같은 파동이. 지금 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잘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요렇게 갔다가 한번 해보고요. 요 녀석도 똑같은 파동이 요렇게 이제 뭐니 이게 자 요렇게 갔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파동이에요. 요 녀석을 갖다가 살짝 돌려서 겹쳐주게 되면 요 녀석하고 똑같거든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보강간섭인데 보강간섭이 될 때 특징이 뭐냐면 요거 겹쳐지는 거 빼고 요만큼이 남아요. 요만큼은 우리가 남는 부분을 경로차라고 얘기해요. 이 경로차라는 게 얼마가 남으면 되냐면 파장 형태 하나 둘셋넷 네 개가 한 세트 딱 파동 하나 즉 이 파장 형태가 남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보강간섭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경로차가 이렇게 났을 때 얘는 자 요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렇게 왔어요. 얘네들 이렇게 돌려서 얘처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지금 요 두 개만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남는 거 끊고 여기 두 개만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위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상쇄간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쇄간섭이 될 조건은 요게 하나가 남아야 돼. 그래서 반파장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파동을 겹쳤을 때 남는 이 경로차 중에서 요 남는 부분을 봤을 때 얘가 파장이 남으면 이걸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파장이 남으면 우리가 이거를 상쇄간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이렇게만 남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더 남을 수도 있고 뭐야 이게 이렇게 더 남을 수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더 남을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파장의 배수냐 그러니까 파장의 배수면 우리가 요거를 보강간섭 반파장의 배수면 이걸 상쇄간섭을 얘기하는데 파장과 반파장 이렇게 나타내면 이걸 또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보강간섭은요 그냥 반파장을 기준으로 하자 이거죠. 얘가 두 개나 혹은 이게 짝수배 그래서 얘가 반파장이 항상 홀수배만 있으면 그냥 반파장이 돼버리니까 이 파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파장이 짝수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강간섭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로차가 예를 들어 10cm라고 주어졌다. 그때 파장이 예를 들어 반파장이 5다. 그러면 이게 반파장이 몇 개 들어가요? 10cm 안에. 두 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보강간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길이 주어지고 파장 알면은 그게 이제 반파장이 짝수개가 들어간다. 2개, 4개, 6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보강간섭. 반면에 상쇄간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요 반파장이라는 것이 홀수배입니다. 홀수배. 홀수배. 그래서 홀수배. 그래서 요 녀석이 한 개, 반파장이 한 개 들어가나, 그 다음에 3개 들어가나, 5개 들어가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상쇄간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짝수, 홀수 이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또 일반화를 해야 되겠죠. 일반화.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2m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m은 0부터 1, 2, 3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 2라는 게 이미 요걸로 빼낸 거야. 파장의 m배다. 이 파장만 있으면 이게 두 개 있건 이 파장이라는 게 두 개 있건 세 개 있건 하면 되는 거를 2분의 파이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여기 2가 여기 빠진 거고 이쪽으로 나온 거고 그럼 얘는 반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홀수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2m이라는 애다가 플러스 1을 해줘서 홀수를 만드는 거예요. m은 0부터 1, 2, 3 이렇게 쭉쭉쭉 되면 0 넣었을 때 1 홀수 나오죠? 1 넣었을 때 3 홀수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수면파의 간섭문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지금 빛으로 봤을 때는 보강이 밝은색 그 다음 상세는요 여기 이쪽 부분은 더 어둡긴 했지만 어떻든 간에 보강된 부분보다는 여기가 어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밝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강 간섭이 밝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둡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보강 간섭이가 밝고 그 다음에 밝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밝은 무늬를 선생님이 말도 안 되지만 검은색으로 표시하고요. 아이 뭐야 말도 안 되는 걸 왜 해? 자 여기 보면 밝은 무늬를 밝게 놔두고요. 어두운 무늬를 어둡게 그냥 표시할게요. 어둡게. 아 근데 이게 좀 감흥이 없다. 그럼 여기도 어둡게, 여기도 어둡게. 그럼 마치 뭐 같이 보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간섭무늬라고 하는데 바코드처럼 보여요. 이런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들이 서로 중첩돼서 간섭이 됐다. 섞여가지고 막 보강간섭, 상쇄간섭 한다 그러면 이런 간섭무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 이렇게 그려서 그러는데 좀 극적으로 그리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바코드처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간섭무늬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얘네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파동이라는 증거예요. 파동이 아닌 애들은 간섭 안 해요. 골이 어디 있고 마루가 어디 있어. 이게 파동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들어보면 보강간섭 때는 소리가 커져요. 소리가 이게 진폭이 소리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근데 여기는 상세니까 진폭이 없죠. 그러니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울렁울렁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굳이 우리가 방금 나왔던 대로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여기서 얘들의 경로차가 같은 부분, 똑같은 파동의 경로차가 같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이게 반파장이 어떻게 돼? 0배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반파장의 1배인 부분, 반파장의 여기도 1배인 부분이 되는 거고, 보강 간섭을 하면 짝수배가 돼야 되겠죠? 반파장의 2배, 여기도 반파장의 2배인 부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빛도 이런 간섭무늬가 나오고, 그렇죠? 소리도 이렇게 간섭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과 소리는 결과적으로 파동이다. 물론 차이는 있죠. 빛은 전자기파고 소리는 역학파라는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들이 간섭하는 걸 통해서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빛의 파동, 빛의 파동이 아니고 빛의 간섭무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간섭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잘 보이시죠?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슬릿을 만들 건데요. 얇은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 여기다 갖다 대볼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보이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모양 생기는, 다시 머리카락을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간섭무늬 다시 나와라. 잘 돼야 돼. 잘 나오네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 레이저에다가 머리카락을 대니까 이제 간섭무늬가 생겼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대면, 머리카락이 좀 우리한테는 얇지만 빛 입장에서는 꽤나 좀 두꺼운 그런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통과하던 이제 여기는 이제 머리카락이 부딪힌 애들은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통과하는 애가 하나의 전파원, 여기서 통과하는 애가 하나의 전파원이 돼서 그 다음부터 퍼져나가면서 얘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이러한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되겠죠? 이 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실험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볼게요. 요 내용, 이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로차가 0인 곳, 그쵸? 그래서 경로차가 반파장인 곳, 그 다음에 경로차가 파장인 곳. 그래서 경로차가 0인 곳과 그 다음에 경로차가 파장인 곳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루와 마루 밝게 보강이고요. 골과 골은 어둡게 보강입니다. 선생님 아까 그 설명드렸던 거 그 내용이에요. 그쵸? 이 밝은 부분은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어두운 부분은 오목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루와 마루가 또 이제 겹치게 되거나 골과 골이 겹치게 되는 건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네, 마루와 골이 만나는 부분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그 다음에 여긴 경로차가 어떻게 보강 간섭은 경로차가 파장의 배수. 쉽게 말하면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무늬라는 것은 파동만의 특징을 해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거는 뭐 이게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얘네들이 보강이냐 상쇄냐 이런 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요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 R 지점 어떻게 되죠? 보강이죠. 어떤 보강을 왜 자꾸 이렇게 해? 어떤 보강? 마루마루 보강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P는 보강이죠. 골골 보강이에요. 됐죠? Q는 뭐예요? 상쇄죠. 여기는 지금 실선이기 때문에 마루지만 S2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골이 되기 때문에 상쇄입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면서 이제 경로차가 이제 주어져요. 그때 파장을 이제 알게 되면 반파장을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짝수개 넣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고, 홀수개만 딱 들어간다. 그럼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상파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물리원에서 최근에 좀 배웠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아닌가요? 예.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 그러니까 동일한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서 이제 겹치는 거예요. 중첩이 되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정상파가 이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 그래요. 원래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띠용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 파동이 똑같은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파동의 속도가 이렇게 있으면 파장 이렇게 진동수 이렇게 있으면요 얘네들이 겹쳐져도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응? 단지 얘네들이 겹치면 뭐만 변하냐면 요 진폭만 똑같은 파동이라 했을 때는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요 정상파에서는 소리를 주로 다루잖아요. 악기에서의 소리. 그래서 진폭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진폭은 소리 크기거든. 소리 크기. 그래서 소리가 커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정상파에 대한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얘네들이 겹쳐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얘들이 겹치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자리에서 띠용 이렇게만 진동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항상 진동하지 않는 지점들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마디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이 마디예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디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게 이렇게 진폭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진폭이 최대인 부분을 우리가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파의 특징은 마디와 배가 형성되는 거고요. 배와 배 사이를 우리가 반파장. 그 다음에 마디와 마디 사이도 반파장이에요. 대신에 마디와 배 사이는 4분의 1 파장이 됩니다. 4분의 1 파장. 이건 하나 체크해 두기 바라겠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파의 발생 과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링크를 걸어 놓겠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해봐요. 이걸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이걸 해보는 걸 주로 내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안 하니까 진짜 안 해봐. 근데 이걸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건 천지 차이다.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 파동하고 자 선생님 한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금 요 동일한 파동이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중첩하는 과정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0일 때 4분의 1 주기일 때, 반주기일 때, 4분의 3 주기일 때, 이제 주기일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제 4분의 1씩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4개가 한 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4개인데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요거 한 칸씩 이동할 때 한 칸씩 이동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다 해봐야 돼요. 선생님 요거 그래서 이제 EBS에서도 이 뉴탐스런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모르겠어. 여러분들 따라 해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꼭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탠딩 웨이브를 보게 되면 정상파를 보게 되면 이래요. 되게 웃긴 게 항상 요 주기에 4분의 1 주기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요 상태에서 그 다음 4분의 1 주기 되면 쫙 상쇄. 다 마디만 형성되는 것처럼 그렇죠? 원래 이제 요 부분이 마디잖아요. 요 부분이 마디고 요 부분들이 마디고 요 부분들이 이제 배인 부분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요 마디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배인 부분들의 진폭들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배가 형성되고 마디는 그대로입니다. 항상 마디는 계속 마디예요. 그 다음에 또 싹 없어졌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파동의 모양을 이제 예상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내신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정상파는 정말 쉬워요. 진행시킬 필요가 없어. 1주기 때 이제 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요거였죠. 그 다음 4분의 1 주기 때 어떻게 돼? 제로가 돼요. 그 다음 4분의 1 주길 때 착되고 다시 제로. 그러니까 이거야. 1, 2, 3, 4 이런 식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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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얘도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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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슨 댄스 배우는 것처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4분의 1 주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서 착 이런 되는 순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내려오고 얘는 내려오고 이쪽으로 이제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고 하니까 다시 착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바로 정상파의 패턴입니다. 되겠죠? 이거 한번 꼭 그려보기 바라겠고요.
뭐 더 시간이 뭐 많이 걸리니까 이런 사항만 있다는 거. 뭐 문제풀이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두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악기에서의 정상파 해가지고 이제 진폭이 2배가 되는 이 과정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현의 정상파부터 살펴볼 건데 이 현의 정상파는 우선은 이거예요. 우선 정상파라 하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와 마디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파예요. 응? 그래서 항상 배가 있으면 마디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파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반대로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이것도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배,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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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이런 건 없어요. 혹은 마디, 마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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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런 거 연속적인 건 없어요. 항상 배 다음엔 마디가 와야 되고 마디 다음엔 배가 와야지만 정상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30초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의 진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쪽이 열린 관, 그다음 한쪽이 닫힌 관에 대한 그런 정상파에 대한 관계를 바로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양 끝이 고정된 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럼 여기는요, 이거를 뜯어내면서 줄이 튕겨나갔다. 이거는 망가진 거지. 이게 무슨 파동이야, 무슨 악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양 끝. 양 끝은 뭐가 돼야 되냐면 묶여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는 마디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찢어내면서 줄이 뜯어지면서 무슨 저기 튕기면서 계속 이걸 진동한다?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이를 이제 L로 놨는데 자, 색깔이 좀 안 보이는데 자, 흰색으로 한번 바꿔서 자, 이때 한번 이 관계를 살펴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얘가 정상파가 되려면 이게 정상파입니까? 마마는 정상파 아니라 중간에 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을 못하는 마디가 맞지만 여기는 자유롭게 진동이 가능하거든. 되겠죠? 그럼 얘를 딱 튕겼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띠용 하는 이런 진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관계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파장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파장. 파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네 개가 한 세트죠. 셋, 넷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길이가 우리가 뭘로 잡았냐면 L로 잡아놨기 때문에 요런 게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2L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다음 진동을 한번 볼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진동. 자, 어떻든 간에 얘가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된다? 무조건 마디밖에 될 수 없어요. 됐죠? 그럼 여기가 배가 되면 똑같은 진동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요걸 만드는 패턴인데 여기가 마디가 하나 더 들어가면 돼. 그럼 마마마 안 되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배입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마배 마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고 마배배마 이건 말도 안 되지. 마배 마배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게 여기가 배였던 점이 다음 더 이제 복잡한 진동으로 넘어갈 때는 그게 마디로 바뀌고 또 마디였던 데가 다시 배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마디가 돼요. 그럼 마디란 건 여기가 이제 고정됐다는 얘기고 배는 자유롭게 진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배가 되겠죠. 그러면 파동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진동하고 스탠딩 웨이브니까 또 이렇게 진동하는 거. 그럼 파장에 대한 걸 구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네 개가 한 세트가 하나의 파장이니까 이게 L이 되는 겁니다. 응? 됐죠? 자, 그 다음 더 고차적인 진동을 하나 더 볼게요. 더 많이 볼 수도 있지만 힘들잖아. 이런 패턴만 보면 되지. 그래서 일반화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마디, 여기도 마디예요. 여기가 원래 마디였죠. 그럼 얘가 배가 되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배, 마바 되면 아니고 여기 마가 있어야 되지만 또 여기 마 사이에 배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가 들어가고 마마 되면 안 되니까 배가 더 들어가면 더 고차원적인 진동이 됩니다. 그럼 마디 찍어주고 여기 배, 여기 배, 여기 배인 상태가 돼요. 자, 그럼 요거 만들어주면 숑 마디끼리 그 다음 배끼리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이렇게. 그럼 파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 길이가 L이잖아요.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요렇게 생긴 것들이 딱 요게 두 개 들어갔을 때, 그쵸? 요게 한 파장인데 요 지금 요 길이가 L이라고 봤을 때 요거 하나가 점유하는 공간은 얼만큼 되냐면 요게 3분의 L이거든요. 얘도 3분의 L, 얘도 3분의 1. 그래서 4개 간 셈되면 얘가 2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만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분의 L이라는 게 어떻게 2개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요거에 대해 나온 건데 이거 이제 일반화해야지. 잘 보게 되면 요 녀석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게 수학적인 테크닉인데 여러분들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똑같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뭘로 바꿔주냐면 요 녀석을 갖다가 뭘로 바꿔주냐면 EL로 바꿔주자고. 근데 원래 L인데 EL로 바꿔주면 어떡해? 이건 안 되잖아. 밑에 2로 나눠주면 똑같이 L이 되죠. 그럼 봐봐요. 여기도 보면 선생님 뭐가 똑같아요? 근데 EL이라는 게 똑같죠. 그렇죠? EL이라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여기는 2, 3이죠. 그럼 여기 뭐 생략시킨 거예요? 써주자고. 1. 그럼 일반화가 가능하죠. 즉 파장이라 하면 자 결론적으로 파장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게 되면 EL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밑에는 이게 n으로 놓고 n으로 놓게 되면 기본 진동을 1 넣게 되면은 요거 파장 나오고 EL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2배 진동이라고 그래요. 2를 넣게 되면 여기는 L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배 진동 3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를 나와서 이게 일반화가 끝난 거예요. 이게 요 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니까. 되겠죠? 응? 바로 요런 내용.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를 기본 진동이라고 하고 요걸 2배, 자,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 진동이라고 하고 요걸 2배 진동, 3배 진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진동수의 개념인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기본 진동이 요게 있죠. 기본 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진동이 2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2배 진동이라고 하고 기본 진동이 하나, 그 다음에 둘, 3개 들어가면 3배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파동을 살펴봤을 때 매질이 같잖아. 줄로 매질이 똑같다면 속력이라는 것은 파동의 속력이라 하면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가는데 이게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매질이 지금 똑같은 줄이기 때문에. 되겠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 파장 형태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장 형태로 나타내면 속력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진동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 패턴을 잘 보게 되면 요 파장 형태로 나는 패턴을 잘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애들이 얘네들이 속력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지금 EL이라는 애들이. 요 EL이라는 애들이. 그쵸? 반면에 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 F란 거. 1, 2, 3으로 변하고 있는 요 녀석들. 요 녀석들이 뭐에 해당한다? 이게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들어가면 1배 진동, 2 들어가면 2배 진동, 3 들어가면 3배 진동, 3배 진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관악계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한쪽만 열린 관, 양쪽이 열린 관 해가지고 얘들이 정상파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공명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진폭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커져요. 소리가 커져요. 악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명을 이렇게 해서 소리가 크게 나와야지. 이거 뭐 부는지 안 부는지. 이게 악기 가까이서 들으면 시끄럽잖아. 못 부는 애들이 불면 이게 공명이 돼가지고 소리가 커지거든. 아주 괴롭다고 괴로워. 응?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도 일반화를 한번 해보는 건데 똑같아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은 한쪽이 열린 관부터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요건데요. 이제 공기가 요 관 속에서 진동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줄 자체가 진동하는 거고 그 줄의 진동에 따라서 그 줄의 진동하는 패턴에 따라서 주변의 공기를 또 진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관악기 같은 경우는 이 공기 자체를 직접 진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닫혔죠. 그럼 여기는 공기가 진동을 못해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는 항상 마디가 되는 점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공기들이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고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진동하는 게 사실은 소리가 종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으로 보기 귀찮다. 이게 귀찮은 게 아니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횡파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열린 관 쪽은 뭐가 되냐면 자, 지우고 좀 다시 하겠습니다. 열린 관 쪽은 자, 요 열린 관 쪽은 항상 뭐가 만들어지냐면 배가 만들어지는 지점이에요. 배, 여기는 마디. 기본이 요것밖에 안 돼요.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요게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항상 이 지점은 마디가 되고요. 항상 이 지점은 배가 돼요. 그러면 정상파가 되기 위해 선생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배와 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배 마디 딱 됐죠. 됐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연결해주면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배, 자 여기 중앙, 선생님 중앙을 한번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놓고요. 이제 배가 고프니 이제 막 어지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 마디, 그 다음에 또 진동해서 배 마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디 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진동 넘어서 다음 진동을 한번 볼까요? 다음 차원의 진동을 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놨다 하더라도 이 지점은 항상 마디만 될 수 있고요. 이 지점은 항상 배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기라는 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배 다음에 다음 진동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디가 하나 와야 되겠죠. 응? 그럼 배마마 안 된다고 여기 배가 하나 떠와야지만 정상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배마마 되는 상황은 여기는 정상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상파가 안 되는 구간이에요.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마디니까 여기는 진동 안 하고요. 배는 여기 이렇게 진동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이거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배, 마디, 배, 마디, 마디, 배, 마디, 배. 자 이렇게 야 그러지 말자 진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한번 일반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디가 되고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배만 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자 죽었다 깨어나도 배만 되는 구간 중심으로 딱 넣게 됐을 때 그럼 여기도 또 이제 이거보다 차원이 높은 정상파를 만들려면 고진동수에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마디가 돼야 되면 배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디가 오면 다시 배가 와야 되는 너무 몰아서 썼어. 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 다시 한번 힘내서 자 그래서 이 중간점을 여기서 보면 마디가 오고 그 다음에 배가 오고 그 다음에 마디가 오고 배가 오면 돼요. 마배 마 그러니까 마배 뭐야 이게 배마 배마라고 안 했습니다. 상태 안 좋은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요 마디는 고정, 배는 진동, 마디 고정, 여기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연결하면 되죠. 배, 마, 배, 마, 배, 마 이렇게 되고 마, 배, 마, 배, 마, 배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림 똑같이 나왔죠? 그냥 배마, 배마만 하면 돼요. 마배, 마배만. 그럼 요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을 하게 되면 얘는요. 4개가 한 세트죠. 즉 하나밖에 없어요. 즉 요 파장이라 하면 야, 이 쓸자리가 여기가 좀 부족하구나. 요 위에다 쓰면 여기는 또 어디서 쓰지? 그냥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쓰고 지울게요. 어차피 여기로 만들면 되니까. 자, 밑에다 쓸게요. 자, 4개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장이라는 거는 요 L이라는 길이 여기 L로 주어져 있으니까 요 길이가 L이잖아요. 요 길이가 요 L이라는 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요 기본 진동.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녀석은 결과적으로 요 L이라는 것을 하나, 둘, 3개가 점유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3개. 즉 요거 하나당 3분의 L씩이에요. 근데 요게 3분의 L이라는 애가 결과적으로 몇 개? 요런 게 4개가 한 세트, 4개가 있어야지만 하나가 파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에 파장은 3분의 L이라는 게 4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점유하죠. 그러니까 하나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 결과적으로 5분의 L이 되죠. 즉 5분의 L이라는 녀석이 몇 개를 점유해야 되냐면 4개가 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즉 요만큼에 해당하면 하나의 파장이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 얘가 4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 일반화시키면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4L 안 변하죠. 자, 우리가 파장을 이렇게 놔둘 때. 그 다음 밑에 깔린 거 1, 3, 5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n을 놓고 난 다음에 단 n은 1, 3,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수라고 나타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가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이것도 맞춰주자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n 대신에 뭘 하면 되냐? 홀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그럼 여기 뭐가 깔리면 되냐면 2n 빼기 1이 깔리면 되는 거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4에다 1 빼니까 3, 3 넣으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끝난 거예요. 되겠죠. 여기도 n 대신에 이걸 넣어줘야지만 1 넣었을 때 기본 진동, 2 넣었을 때 그 다음에 3배 진동, 3 넣었을 때 5배 진동. 자, 그럼 이게 왜 3배인지 알겠죠? 이게 F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잘 보게 되면 요거를 기본 진동으로 봤을 때 얘는 3배 진동, 5배 진동이 되고, 요 녀석을 기본 진동으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자, 요 녀석 기본 진동으로 하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3배 진동. 자, 요걸 기본으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래서 5배 진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법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랍니다. 자, 그럼 요 녀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열린관이에요. 열린관을 쫙 보게 되면 이제는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진동을 할 수 있는 배가 돼요. 여기도 진동할 수 있는 배가 됩니다. 근데 배배는 이거 정상파이 아니에요. 정상파 아니지. 정상파가 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마디가 하나 와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파동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기본 진동이 돼요. 양쪽이 열린 관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 여기보다 더 고차원적인 진동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배가 되죠. 여기도 죽었다 깨어나도 배가 됩니다. 그럼 얘가 정상파가 되려면 마디가 와야 되는데 아예 이거 했잖아요. 그럼 마디가 뭘로 바뀌면 된다? 배로 바뀌면 돼요. 그럼 여기는 마디 오게 되면 배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디, 여기는 배, 마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동을 구하면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이렇게 해서 요 그림 똑같이 나오죠. 됐죠? 재밌어요. 파동. 이 그려보는 게 백미인데 하여튼 안 해볼라 그래. 아, 여러분들 되게 귀찮아 해가지고 이게 해보면 이거 진짜 익숙해지면 그냥 막 공식 막 만들어내거든. 자, 양쪽이 열린간 마지막 더 이제 진동 하나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는 배는 똑같죠.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는 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배였던 부분이 마디로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 배가 하나 또 되고, 배배되면 안 되니까 마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 마 다음에 배 와야 되고, 배배되면 안 되니까 마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마디, 배, 마디, 배, 마디가 되니까. 자, 이 녀석 파동을 그려주면, 자,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아, 재밌지 않습니까? 배, 마디. 네. 아휴, 왜 이러고 사는지. 자, 어떻든 간에. 이래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파장,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파장을 보게 되면, 네, 이거 검은색으로 통일을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거, 기본 진동. 하나, 둘밖에 없죠. 그쵸? 하나, 둘밖에 없어요. 네 개가 한 세트인데. 그래서 여기 L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L이 돼야지만 한 파장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두 번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들어왔어요. 그냥 L 자체가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봐봐요. 요거 점유하는 게 얼마예요? 하나, 둘, 이제 L이라는 것을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점유하죠. 즉,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게 6분의 1이에요. 근데 이 6분의 1이라는 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야지 하나의 파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한 세트. 그래서 6분의 L이라는 게 네 개가 있으면 하나의 파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 녀석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L, 3이 나와요. 그럼 다 됐어요. 봐봐요. 일반화. 요거 보면 2L, 2L이죠. 그럼 요 녀석도 어떻게? 이제 우리 많이 했으니까 2L로 만들어주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 뭐 생략되어 있는 거? 1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일반화 양쪽이 열린 간에 이 파장이라 함은 기본 2L에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1, 2, 3이니까 N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당연히 N은 1부터 2, 3 이렇게 나간 다음에는 점점 진동수가 커지는 그러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요게 그러면 기본 진동을 우리가 했던 대로 하게 되면 1을 기본 진동으로 보면 요거는 2배 진동, 요거는 3배 진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2배, 3배 이게 나오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생긴 거 하나가 기본 진동이잖아요. 그럼 요거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래서 2배 진동.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 X자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셋 들어가니까 3배 진동. 이렇게 해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개념을 적용하면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결과적으로 뭐 기본 3배, 5배, 그 다음에 기본 2배, 3배 이런 식으로 진동수가 커지죠. 그래서 지금 악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뭐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막으면서 이런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뭐 리코더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고음이 나오는 겁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이 만들어지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리코더에 어느 거를 막을래? 뭐 다 막을래? 안 막을래? 다 막게 되면은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뭐 구멍이 없는 부분은 닫힌 관이 되지만 구멍이 있는 부분은 거기가 열린 관이 되는 막 이런 개념이죠. 막 닫고 열고 해가지고 이걸 진동수를 많이 시키면 고음, 그다음 진동 적게 하면 저음,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악기의 원리입니다. 자, 이어서 반사 굴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동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소리도 해당하고 빛에도 해당해요. 근데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소리하고 이 빛에 대해서 이제 매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패턴, 특히 반사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굴절되는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중간중간 끊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래요. 예. 뭐 동영상의 좋은 점이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싶으면 뭐 틀고 보기 싫으면 쳐다도 보기 싫으면 그냥 꺼버리면 되지. 그냥 끄면 되지. 막 컴퓨터도 종료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어떻든 간에 반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반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사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여기서는 이제 입사를 I 각도를 I로 주고 여기 I다 주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파동의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여기가 매질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공기라고 생각하고 매질투를 뭐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빛이라고 해보죠. 딱 해서 반사되죠. 그러면 공기에서 들어갔던 애가 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기예요. 매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캐릭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고 그랬죠. 열심히 뛰는 건 계속 열심히 뛴다니까 이것도 안 변하고 이것도 안 변해요. 모든 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 그 다음에 파장, 진동수 주기 모두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매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각도, 나가는 각도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반사 법칙이에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됐죠? 방향만 바뀐 거죠. 방향만. 튕겨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리투에서는 반사파의 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정단 반사,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반사될 때 위상이 반대로. 지금 분명히 들어올 때 요게 이렇게 생긴 파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파동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뒤집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유단 반사라는 거는 여기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반사가 될 때는 똑같은 위상으로 위상 변화 없이 튕겨 나가는 거, 다시 반사되는 걸 우리가 자유단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닌데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고정단 반사 같은 경우는 소한 매질에서, 그렇죠? 느린 매질에서, 그러니까 빠른 매질에서 이제 미란 매질로, 느린 매질로 갈 때 이렇게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고, 지금 자유단 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란 매질에서 이제 소한 매질로 갈 때 이렇게, 그렇죠?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 파동의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빨라지는 곳으로 갈 때 이렇게 자유단 반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크해 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온다고 해보죠. 자, 자, 이렇게 한다고 해보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반사된 파는. 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사된 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금 이제 고정단 반사에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이게 뒤집어져서 오겠네 하는데 이렇게만 틀어주면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선 첫 번째 그럼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여기서 반사돼 나가는 거 고정단 반사예요? 아니면 자유단 반사예요? 고정단이지. 빛으로 봤을 때 공기하고 물이면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소환돼서 지금
미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고정단 반사가 돼야 된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찾아야 될 요건이고, 그 다음에 얘가 위상이 뒤집어졌던 게, 이게 위상 뒤집어진 겁니다. 응? 이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위상 뒤집어진 거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이게 물리2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 1차원으로 보면 쉬운 내용인데 이걸 2차원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놓게 되면 어렵다 그러는데, 이것도 1차원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갖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봐. 그럼 얘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 지금 선생님 그리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맞죠? 튀어나가는 것도 이렇게 나가. 그냥 1차원으로 그려. 그럼 얘가 고정단 반사가 되려면 어떻게, 위상이 바뀌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이게 위상 바뀐 거잖아. 이렇게. 이게 이거잖아. 어? 여기 볼록, 여기 반사되는 부분이라 보면 볼록한 게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 이게 고정단 반사야. 그래 놓고 요 녀석 다시 이렇게 벌리라고, 이렇게 벌리라고. 그럼 이 그림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할 수 있지. 왜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큐브를 그냥 너무 처음부터 이제 겉멋들어 가지고 멋있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내 식으로 바꿔서 다 뽀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이건지, 아 이건가? 이게 고정단인가? 이게 자유단인가?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난리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반사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매질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굴절이란 건 뭐냐? 굴절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굴절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파동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는 왜 변했냐? 진행하던 애 파동의 속도라는 것은, 이 진동수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매질이 바뀌어도. 아니, 매질 자체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얘네들 뭐 변화될 게 뭐 있어.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지. 근데 매질이 변해도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매질이 변했을 때 얘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파장이 길어져. 보폭을 더 똑같은 템포로 막 뛴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여기서 훨씬 더 뭐 진흙탕 속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나왔다. 달리기 환경이 좋지 않으면 보폭을 넓힐 수 있어. 그럼 빨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고속도로 같이 이제 막 아스팔트나 뭐 운동장 트랙 같이 잘 깔려 있는 데가 아니라 진흙탕에 빠졌어. 똑같이 달리더라도 이건 안 변해. 근데 어떻게 나?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 보폭을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멀리 못 가져가거든. 그래서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파동의 굴절이랑 우리 중학교 때 지식을 살펴보면, 진행하는 파동이 매질이 바뀜으로 해서 속도가 변했다. 그래서 원래 가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매질에 따른 파동의 진행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물리투 공부하니까 요거에서 뭐라고? 이 속도 차이가 얘 때문에 날 수도 있고 얘 때문에 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얘 때문은 아니고 요 녀석 파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걸 보면 파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고, 됐죠? 아니면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파장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대신에 확실한 건 불변은 진동수 불변이에요. 이건 파유가 뭐야? 파동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라고. 아이덴티티. 오케이? 막 혀 꼬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이덴티티 이게 뭐야 이게? 아픈 사람도 아니고. 아픕니다, 선생님 조금. 예. 목소리 막 지금 간 거 보이죠, 여러분들? 오늘 미세먼지도 엄청 심하고요. 지금 이것도 진행한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밥도 못 먹었고요. 물도 없어요. 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끝내고 집에 가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 미세먼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마 최악의 미세먼지. 와, 인터스텔라가 따로 없다니까.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진짜 걱정이긴 걱정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이래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진짜 심각해요. 자, 어떻든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기도 변하지 않지. 진동수의 주기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얘가 안 변하면 얘도 안 변해야지. 됐죠? 자, 이겁니다. 자, 우선은 요거에 대한 관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로를 통해서 얘가 빨라졌냐 느려졌냐, 이건 뭐야? 빨라졌냐 느려졌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파동의 기본 성질은요 직진이에요. 매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직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두 가지 방향으로 굴절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굴절도 되지만 이렇게도 굴절 가능해요. 둘 다 굴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빠른 굴절이고 요게 느린 굴절이에요. 아니면은 요게 느린 굴절이고 요게 빠른 굴절이에요. 이런 것도 단번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느려진 거예요. 얘가 빨라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스네드 법칙이라 해가지고 공식 대입해가지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물리 못하는 사람이야. 딱 보고 얘가 느려지고 얘가 빨라진 걸 알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거 유도하는 법 외우는 거 아니에요. 스네드 법칙 외우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굴절률 이거 외우지 말라고. 선생님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우선 지금 빛을 기준으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간다는 게 빛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를 우리가 공기라고 하고 물이라고 한다면 이해가죠? 공기에선 빠르고 물에선 느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린 거 말고 요 녀석. 그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는 불변인데 여기 미란 매질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거든. 그럼 속도도 따라서 느려지고,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또 같이 작아져요. 선생님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게 왜 이게 나와?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지금 이건 반사법칙이고, 자, 선생님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 지금 굴절각이 아니니까 R보다, 그렇죠? R보다 입사각이 R보다 크다는 얘기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고, 요것도 R로 바꿔줘야 돼요. 하면서 잤나봐. 막 졸았나봐. 힘들어서. 아, 이거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도 일이에요. 아, 선생님의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우주를 정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되겠죠? 이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밀에서 서로 같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물이 되고 공기가 되면 진행하다 빨라지는 게 이제 요 선생님이 그린 요거 빨라지는 요거거든요. 그때는 파장, 진동수는 그대로지만 파장이 길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고, 그래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요. 그래서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은 기준을 법선으로 잡아두는 거 알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굴절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이어갈게요. 굴절률은, 자,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면 n을 우리가 표시해요. 굴절률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거든. 빛의 속도, 지금 여기 빛 같은 경우 빛의 속도를 파동의 진행 속도로 나눠주는 게 굴절률이에요. 근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랍니다. 자, 선생님 외우지 않게 만들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우선은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이렇게 굴절을 하든 이렇게 굴절하든 둘 다 굴절했죠. 그럼 어느 게 굴절 많이 했어요?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도 굴절, 느려지는 굴절한 거고 얘도 빨라지는 굴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굴절률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한 겁니다. 굴절률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 굴절률의 개념은 느려지는 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느려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굴절률을 정의했어요. 이해갑니까? 요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라고 한다는 거는 많이 느려졌다는 얘기예요. 많이 빨라진 건 얘기 안 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굴절률에 대한 공식을 선생님 지금부터 만들게요. 빛을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일정하죠. 근데 매질을 통과하면 얘는 어떻게 돼? 빛의 속도만 빨라질 수는 없어. 그래서 얘가 느려졌어. 그때 속도가 V야. 응?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같지가 않잖아. 이해가죠? 자, 다시. 자, 여기 V가 있는데 얘들 같지가 않잖아. 근데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 주려고 보존값을 여기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조금 강하게 얘기할게요. 쳐 넣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굴절률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빛의 속력이 10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걸 너무 좀 좁게 써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빛의 속도가 10이에요. 근데 무조건 느려졌어. 5로 느려졌어. 그럼 얘네들 같게 놓을 수 없잖아. 그럼 얘가 분명히 5로 느려진 거는 주변에 통과하는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매질 때문에 그 느려진 거기 때문에 걔를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걸 굴절률이라고 하자는 거야. 이만큼 뻑뻑하기 때문에 얘가 5로 됐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요. 더 느려졌어. 10이었는데 이번에는 10으로 오는 빛의 속도가 2가 됐네. 그 얘기는 뭐야?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정해주기 위해서 여기 얼마 넣어줘야 돼요? 5예요.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굴절률은 느려지는 정도로 했죠. 굴절률이 2에서 5로 커졌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빛이 진행하기에는 훨씬 더
밀한 매질이야. 뻑뻑한 매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느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굴절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질에 대한 특징 때문에 빛의 속도가 얼만큼 느려졌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빛의 속도랑 원래 속도는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요놈 자식 때문에 요놈을 통과하게 되면서부터 얘가 그만큼 느려졌다.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집어넣어준 게 바로 뭐다? 그게 굴절률이에요. 그래서 굴절률은 느려지는 걸 기준으로 하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빛의 속도가 점점 더 많이 느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볼 겁니다. 사실 순회대 법칙도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뭐 나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선생님이 약식으로 한번 요거를 간단하게 요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우선 좀 지우고 요 지울 때 소리가 조금 좋은 것 같아. 샤샥. 여러분 들리나요? 샥샥샥 막 이런 거. 자, 여기 느려졌다 그랬죠. 얘가 빨라지고 느려진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선은 보세요. 이걸 봤을 때 딱 경로만 봐도 얘가 빨라지고 느려진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경로만 생각하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자,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 볼게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같은 깊이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됐어요? 그럼 입사각 한번 살펴볼게요. 이만큼 똑같이 들어갔죠. 굴절각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똑같이 들어갔죠. 빨간색도 똑같이 들어갔죠. 그때 뭐를 보자? 그렇지. 수평 속력을 보자는 거야. 내가 물리투 하면서 여러분들 수직 속력만 속도고 수평 속력은 속도 아니에요? 혹은 반대로 수평 속력만 속도고 수직 속력은 속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어느 거 하나 기준 잡았을 때 입사각은 이만큼을 달려갔어요. 그때 굴절각은 어떻게? 애게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느려진 거예요. 똑같은 깊이를 갈 때 얘는 수평 쪽으로는 요만큼밖에 못 가고 이만큼 갈 때 그 다음에 요 굴절각에서 보게 되면 여기 굴절파를 보게 되면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간다. 그래서 얘가 느려진 거예요. 반면에 빨라진 거 볼래요? 똑같은 깊이 들어갈 때 얘 입사각에서 이만큼 수평 진행할 때 얘는 어떻게? 이만큼 이만큼을 진행한단 말이야. 훨씬 더 멀리 도망갔지 법선에서부터. 이해가요? 이게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로만 딱 봐도 얘가 기준을 통해서 얘가 요만큼 갔을 때 얘는 이만큼 갔구나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녀석들 한번 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요것들 샥샥샥 지우고 샥샥샥 좋아요. 어허, 뭔지 모르겠지만 없어지고 이게 뭐니? 됐어요. 이건 아닌가? 자, 느려진 거 다시 한번 표기하고 뭐 하면 되죠. 이건 느려졌다. 자, 입사할 때 요때 파장 남다 1 속도 V1 그렇죠? 그 다음에 요때 매질 통과하는 매질 여기 N1 이렇게 지금 주어졌고요. 요거부터 한번 느려진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관계없어요. 근데 요거 우선 기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나타낸 게 지금 요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굴절각이 R로 주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요걸로 하면 이제 R보다 큰 애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굴절각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때 진행하는 요 지금 굴절된 이 빛이 파장을 남다2 그 다음에 속도를 v2 그 다음에 요때 매질2 이렇게 한번 해보죠. 됐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개념을 하면 되게 선생님이 이제 이게 뭐 선생님만의 방법인데 쉽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게 뭐 기하학적으로 얘 접고 뭐 이럴 다 필요 없고 똑같은 그 괜히 지웠네. 맨날 이래. 그냥 두지. 똑같은 깊이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간 건 똑같죠. 그럼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요때는 얘가 이만큼 진행했어요. 그쵸? 이 거리를 갖다가 같은 시간이라고 본다면 얘는 요만큼 진행했죠. 그럼 요게 요 자체를 같은 시간이라고 보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V1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가 이 I라는 각도가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요 길이. 요게 이제 얘가 수평으로 진행한 속도가 되잖아요. 이게 뭐가 돼? 이게 사인
i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은 얼마가 돼? 요 녀석은 지금 요거 각도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 지금 빗면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i니까 사인 값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몇 번 강조했지만 이 사인 값이 여기 y좌표잖아. 이게 y좌표가 되냐 이거 이렇게 각도를 돌리면. 그럼 여기에 이 각도가 바라보는 게 사인 값이죠? 요거는 어떻게 되면 요거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사인 r이 되는데 누가 커요 지금?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다고. 이해 갑니까? 이해 가죠?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빠르고 얘가 느리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지. 똑같게 만들고 싶다 이거야.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린데. 그럼 여기에 뭘 넣어주면 돼? 보정을 넣어주면 되지. 얘는 뭐예요? N1 때문에 빠르고 얘는 N2 때문에 느려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자 요게 N1 요게 N2 요거 보정값 넣어주면 된다니까. 지금 보면 얘가 얘 때문에 느려진 거죠. 그러면 느려지는 거에서 선생님이 굴절률이 크다 그랬지. 그래서 굴절률은 얘가 큰 거야. 얘 작죠. 지금 얘가 크죠. 대신에 굴절률은 N1, N2 비교하면 얘가 작죠. 자, R, 사인 R이란 건 작죠. 얘보다 작아요. 근데 굴절률은 N1보다 N2가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속도 빠르죠? 속도 느리죠? 보정해주죠? 보정해주죠. 그렇죠? 이 값이 숫자로는 작죠? 그래서 굴절력이 큰 거, 큰 값을 곱해주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속도가 숫자가 크죠? 하지만 굴절률은 작죠? 얘들을 곱해주면 얘들이 똑같게 된다. 이겁니다. 요거 풀어 써보세요. sin i, sin r로 요거 요쪽으로 넣어주면 n1, n2 거꾸로 들어가죠. n1, n2 거꾸로 들어가죠. 됐죠? 됐죠? 그럼 요 sin i에 해당하는 거, 요 속도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 요게 원 부분이니까는 해당하는 속도가 v1이 되겠고요. 그때 파장은 남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sin i에 대해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게 야 이렇게 그럼 요거 sin r은 요쪽이거든. 요쪽. 그럼 요거에 대한 파장은 남다 2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도 v2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속도라는 거는 진동수에서 파장 곱하는 거죠. 그 파장 1 곱하고 파장 2인데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매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분해서 요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지금 굴절률만 서로 어떻게 돼요? 1, 2가 뒤집어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보정했기 때문에 얘가 크면 얘는 작고 얘가 작으면 얘가 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모아서 바꿔주게 되면 뒤집어지잖아요. 이걸 뭘 외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변압기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공식 나왔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마. 진짜 왜 외워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장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느려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파장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는 간격이 길게 요 파면과 파면 사이 요게 이제 파장 1이 된다면 여기서 느려져야 되죠. 느려지는 애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색깔 좀 달리해서 요걸 할까요? 요런 식으로 남다투는 파장이 짧아졌네 이렇게 하면은 딱 봐도 파장 길이만 봐도 느려지는 굴절을 했구나. 빛이네. 그렇다면 여기가 소환 매질, 밀환 매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라면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음파라고 하죠. 다 똑같아요. 음파소도 여기서는 빠른 거고 여기는 느린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기는 빠르고 느려요. 똑같다고. 파장이 길면 빠르고 진동선 똑같기 때문에 파장이 길면 빠른 거고 파장이 짧게 되면 어떻게 느려지는 거여서 이거 완전 다 동일한데 뭐만 다르냐? 자, 얘에서도 여기는 무슨 매질? 소환 매질이고 여기도 밀환 매질 동일한데 문제는요. 지금 자 음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더 느려요? 공기하고 물 중에서. 있을 거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물이 되고 공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처음에 요거 설명할 땐 요거 설명했을 때라서 이거 말고 지금 똑같은 광선인데 광선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음파의 진행을 자 요런 식으로 이거 점점 복잡해지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파장이 짧아지는 거 그리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까 비칠 때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서 느려졌죠. 얘도 느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는 매질이 물에서 공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학파와 전자기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광선만 볼게요, 요 광선만. 딱 보면 빛이건 물이든 느려진 거예요. 되겠어요? 느려진 겁니다. 광선만 봤을 때. 얘 이만큼 갈 때 요것밖에 못 갔기 때문이에요. 됐죠? 빛이나 그 소리나 동일해요. 자, 그럼 여기는 빠르고 느리죠? 그럼 여기가 소환매질, 밀환매질. 빛이나 공기나 여기 소환매질, 밀환매질 동일해요. 되겠죠? 단지 차이는 뭐다? 여기가 소환매질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을 비교하면 비칠 때는 위쪽이 공기, 여기가 밀환매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물이 되지만 음파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소환매질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돼야 되고 여기가 이제 밀환매질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돼야 된다. 매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밀소라던가 그다음 파동의 빠르기라던가 이런 거는 다 동일해요. 이 차이를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